건강 쏙쏙 시간입니다. 러닝 열풍이 불고 있는 요즘 주의해야 할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발바닥 통증을 일으키는 족저근막염인데요. 오늘 이 시간엔 족저근막염의 원인과 예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마라토너 황영조와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 선수,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족저근막염으로 고생했다는 건데요. 발은 제2의 심장으로 불릴 만큼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런데 발에 무리가 가는 잘못된 습관과 운동으로 건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족저근막은 발 뒤꿈치부터 발가락 앞까지 발바닥을 감싸고 있는 단단한 막입니다. 걷거나 뛸 때 발에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하고 체중 이동과 보행을 안정적으로 도와주는 자연 깔창 역할을 합니다. 족저근막염은 여기에 미세한 손상이 반복되면서 염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갑자기 무리하게 운동하거나 오래 서 있는 경우, 체중이 갑자기 늘었거나 하이힐, 샌들, 슬리퍼처럼 쿠션이 좋지 않은 신발 등이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족저근막염은 특히 아침에 첫 발을 디딜 때 뒤꿈치 안쪽에 찌릿한 통증이 나타나는 게 특징인데요. 회복 속도가 느리고 재발 우려가 높습니다. 방치하면 보행이 불편해지고 무릎과 고관절, 허리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좋습니다. 치료는 체외 충격파나 온열 치료, 그리고 통증을 줄이기 위해 소염 진통제를 사용하는데요. 증상이 오래 계속되거나 심한 경우에는 주사나 수술 치료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족저근막염은 발병 원인을 찾고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만성으로 진행하기 쉽고 치료를 미루면 오랜 기간 고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족저근막염으로부터 우리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네, 이번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김기욱 교수와 함께 족저근막염에 대한 궁금증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 족저근막염이 원인이 되게 다양하다고 하던데요. 심지어는 신발과도 관련이 있다고요. 어떤 원인이 있습니까? 네, 먼저 족저근막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족저근막염은 발 뒤꿈치 뼈에서 발가락 뼈, 머리에 연결되는 긴 힘줄막이 되겠습니다. 이것들은 발에 아치를 형성을 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발을 디딜 때 충격을 분산시켜서 이와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발의 모양 자체가 이 아치가 정상인보다 낮은 평발이거나 정상인보다 높은 요족 같은 경우에서는 이러한 족저근막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충격 흡수가 떨어지게 돼서 족저근막염이 잘 발생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또한 이것 우리가 정상시 보행 시에 발 뒤꿈치부터 발바닥으로 체중이 이동을 하게 되겠는데요. 발 뒤꿈치에 체중이 닿을 때 저희가 불편한 신발, 즉 샌들이나 쪼리, 그리고 굽이는 신발을 신게 되면은 충격 흡수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족저근막염이 잘 호발되게 되겠습니다. 네, 모형을 보면서 설명을 들으니까 더 와닿는데 또 발 뒤꿈치에 통증이 있다고 해서 전부 족저근막염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비슷한 질환이 또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선 족저근막염에는 여러 가지들을 감별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족저근막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발 뒤꿈치에는 족저근막 밑에 지방층이 있습니다. 이 지방층들이 상당히 얇아질 경우에 발 뒤꿈치에 통증이 나타날 수 있고요. 또 족저근막염증뿐만 아니라 족저근막 중간에 혹이 있는 섬유증이 생겼을 경우에도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뿐만 아니라 발바닥으로 가는 신경의 말초신경병증 혹은 발목 터널 증후군, 그리고 허리 쪽에서 오는 신경에 의한 신경병증에 의해서도 발바닥에 통증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병원에 오셔서 감별을 할 필요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예전에는 50대 여성이 족저근막염 진료를 가장 많이 받았다는 통계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나이랑 성별과도 관련이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선 40대에서 60대에서 가장 호발을 하는데요. 특히나 갱년기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호르몬 변화가 같이 있습니다. 이 호르몬 변화는 몸의 신체의 전체적인 변화를 일으키는데 특히나 발바닥 같은 경우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발바닥 밑에 지방층이 얇아지기 때문에 충격 흡수가 떨어져서 족저근막염이 잘 발생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또 족저근막염이 과도한 운동을 했을 때도 발병을 한다고 하죠. 그러면 치료를 시작하면 운동은 중단해야 하는 걸까요? 이젠 어떤 운동을 하느냐가 중요하겠죠. 네. 요즘 조깅 많이 하는데 조깅 좋아하세요? 아, 네, 저도 좋아합니다. 예, 요즘 조깅을 많이 선풍적인 인기가 있는데 우선은 걸을 때보다는 조깅에서는
좀 더 강한 발 뒤꿈치에 충격이 가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장시간 걷거나 아니면 조깅 같은 운동은 치료 중에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신에 이러한 조깅 같은 경우에는 유산소 운동이라고 얘기하는데 유산소 운동에는 다른 종류의 유산소 운동으로 바꿔주는데 발바닥에 충격이 가해지지 않는 운동을 추천드립니다. 그 운동으로는 발바닥이 지면에 붙는 스태프라든지 아니면 자전거 그리고 수영 같은 운동이 발바닥 통증의 원인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유산소 운동으로 변경해 주신 것을 권합니다. 조깅이 건강한 운동이긴 하지만 치료 중일 때는 좀 자제할 필요가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족저근막염이 그런데 또 재발 우려가 높은 질환이라고 하던데 발 건강을 지키는 습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저는 이제 재활학과 의사로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생활 습관 개선과 운동이 되겠습니다. 생활 습관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불적절한 신발을 신고 계신다면 쿠션이 좋은 신발로 좀 바꾸실 것을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달리기라든지 좀 발바닥에 충격이 많이 가해지는 운동이 있다면 치료 중에는 그런 운동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발 뒤꿈치에 스트레칭을 해주는 아킬레스건 스트레칭과 그리고 족저근막염의 이완과 긴장을 유도할 수 있는 발가락 운동을 해주면서 재발을 방지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역시 좋은 건강을 챙기려면 습관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또 맞습니다. 적절한 운동도 잘 해야겠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